세 번 구운 적천수를 예로 신앙신약 점수 내면 명조를 적으면서 합니다. 명리학을 처음 접하면서 고충을 겪었던 부분이 십신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용신을 정하지 못해 명조를 풀지 못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명리 입문자들의 중도 포기의 원인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신을 찾기 위해 신앙을 정하는 부분을 득시, 득재, 득세 등으로 애매하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일간을 돕는 인성과 비겁만을 계산하여 점수를 매기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성과 비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나머지 식재관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용신을 찾는 법이 서너 개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고 대표적인 것이 신앙신약을 통한 억부용신이며 십신을 산출해야 하므로 가장 어려운 것이며, 나머지 용신은 수하의 균형이나 한쪽으로 치우친 오행을 살피면 되니 신앙신약에 익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목이 열립니다. 예전에 적천수를 부분적으로 다룬 바 있는 적천수 갑을 설명에서는 지장간을 살펴 점수를 내다 보니 초중급자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더욱 쉽고 간결하게 점수를 산출하여 신앙시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아래에 열거한 점수 산출법을 통해 인성과 비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습토와 조토, 그리고 신왕신약이란 무엇인지를 감잡게 됩니다. 세 번 구운 적천수 천미는 적천수의 전문인 508개의 명조를 전부 게재하여 점수를 계산하여 살펴본 바 95% 이상이 들어맞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외격이나 특수격으로 분류되는 것들입니다. 초중급자뿐 아니라 고급자도 적천수 천미의 전문을 터득함으로써 명조 분석의 안목을 통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신약의 점수 산출법이란 우선 일간을 생하는 인성과 일간과 같은 오행인 비겁은 1로 계산하고, 월지에 있는 인성과 비겁은 2.5로 계산하여 합한 숫자가 4.2 이상이면 신앙이고 이하면 신약으로 봅니다. 만일 4가 나왔다면 원국의 상황을 파악해서 신앙신약을 판별하면 됩니다. 또한 습토인 진축에는 수가 포함되어 있으니 수가 임비가 되는 수목일간인 경우거나, 조토인 술미에는 화가 포함되었으니 화가 임비가 되는 화일간이면 0.5를 추가하고, 만일 월지를 차지하면 2배를 더해 1로 계산됩니다. 토일간은 자체로 비견이니 일반 원칙대로 하며, 이처럼 신앙신약을 점수로 계산하면 명조를 적으면서 즉시 신앙신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는 전부 외워야 감명할 수 있습니다. 형, 인사신, 축술미, 자묘, 충, 좌우묘유, 인신사의 진술, 충미, 원진쌀은 자미, 축어, 인유, 묘신, 진의, 사술. 여기서 원진쌀은 인유가 있는데, 인유는 닭이 울면 호랑이는 산으로 들어간다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원진이라든지 귀문이라든지 상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죠. 알 수가 있죠. 귀문은 귀문살은 자유, 인미, 묘신, 진의, 사술입니다. 묘신, 진의, 사술은 거의 귀문살과 같죠. 근데 우선 원진살만 외워두십시오. 천간합은 갑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의만목, 무게합화, 지지합, 인해목, 묘술화, 진유금, 사신수, 오미화, 자축토. 또 삼합은 해묘미, 목국, 사유축, 금국, 인호술, 화국, 신자진, 수국입니다. 방합은 인묘진, 목국, 신유술, 금국, 사오미, 화국, 해자축, 수국입니다. 천을기인은 갑무경, 축미, 갑일이나 무일간이나 경일간에는 축과 미가 있으면 천을기인이 됩니다. 또 꼭 일간이 아니라도 갑목이 인성인데, 그럼 인성이 천을기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모친, 인성은 모친성이니까 모친이 천을기인에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을기자신, 병정해유, 신인호, 또 역마살은 연지와 일지, 삼합 앞글자를 충하는 것이며 인신사해가 역마살이 됩니다. 역마살은 인신사해는 지살도 겸하고 있으므로 인신사해를 보통 역마살이라고 판단하셔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도화살은 연지와 일지의 삼합 앞글자의 다음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오묘유가 도화성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백호살은 갑진무진, 즉 갑무진, 임술병술, 임병술, 정축, 개축, 정개축, 을미, 백호입니다. 괴강일주는 임진임술, 임진술, 경진경술, 경진술, 무술 이렇게 5개가 괴강일주입니다. 무술은 여명에게 통용되는 것이죠. 남명은 이렇게 임진술, 경진술만 괴강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인일은 임자, 병호가 양인일입니다. 지장간표는 이건 필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천간에서 어떤 글자와 암합이 일어나는지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인목은 갑병무, 신은 병인무, 사는 병경무, 해는 임갑. 어떤 데는 뭐 무토까지도 있지만 사실 신과 해는 무토가 거의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왜냐하면 무토는 요 병화의 생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힘이 있습니다. 무토는 더군다나 무토는 그래서 무인이면 장생지가 되고 또 병화가 생을 받고 사도 마찬가지 사도 무토의 벌럭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토가 대단히 왕한데 이 신 중에는 무토가 있지만 이 생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설기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의 뭐 이럴 때는 월지에 있어도 무토가 천간에 투해도 격으로 잡질 않습니다. 임수는 아예 임간무가 있지만 무토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이것은 연회자평에서 이렇게 확인돼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토는 좀 미약하다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는 무계을 또는 술은 무정신, 축은 기신계, 미는 기울정 이렇게 되고 있고 자는 수가 전부이고 오는 정기, 묘는 목, 유는 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조금 다른 것이 여러분들이 인을 외울 때는 무병갑으로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신을 외우면 무임경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많은데 그것은 왜냐하면 인목이라 그러면은 맨 처음에 무토가 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병화가 오고 마지막에 본기인 간목이 이렇게 순서대로 오기 때문에 무병갑으로 외웠지만은 사실은 그 원리만 알면은 굳이 뭐 우리가 본기부터 외우는 것이 좋지 말기부터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인을 갑병무로 외웠어요. 그래야지 이제 지지에서 육신 뽑는 것도 편하더라고 이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지고 또 여기에서 보면 자는 임계라고 쓰지만은 임수라는 것 이 자는 전부 다 음간이기 때문에 양간은 거의 상징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보면은 묘유가 충도하고 합도한다 그러는데 묘유충은 일어나지만 묘중 을목과 유중 경금이 을경합을 한다라는 무슨 그런 이론을 지닌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강 이소영 씨나 이런 고수들을 보면 이 좌우묘유의 양간은 쓰진 않았어요. 합도하면서 충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또 오묘가 만나면은 묘중 갑목과 오중 기토가 갑기합을 한다. 그런 거는 고서에도 보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좌우묘유는 음간만 사용합니다. 다만 이제 일지에서 이렇게 일지에 있는데 기토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건 이제 병화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건 상징적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부부궁을 판단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상징적으로 하지만
뭐 묘유가 충을하는데 여기서 을경합을 한다 이런 논리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쉬운 점수 내기를 통해 억부를 가려내면 간명하기가 그만큼 수월해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천수 천미는 억부에 중점을 두고 명조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현대 명리의 시조가 된 셈입니다. 원래는 자평 명리에서부터 이제 현대 명리가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적천수 천미는 그거보다 뒤에 나타난 거라서 신앙신약에다가 중점을 두면서 사주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현대 명리의 시조가 된 셈입니다. 그런 점에서 디테일한 분석보다는 명조의 전체적인 윤곽 파악을 우선시하므로 신앙신약의 점수를 낸 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쉽게 점수를 내고 억부를 파악하면 용신과 대운의 기륭을 살피기가 수월하니 그만큼 명리의 분석의 안목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신약 억부를 통해서 점수를 내다 보면 명조를 적으면서 그대로 알 수가 있어요. 또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그리고 나머지 물론 이것이 조금 다른 점도 있어. 왜냐하면은 천간에 인비가 쭉 있는데 지지에 하나에만 근을 두고 있다 그러면 그 근은 보호가 돼야 돼요. 그 근이 부서지면 천간이 와장창 무너지기 때문에 천간이 보호가 돼야 된다라는 이러한 것들 몇 가지만 염두에 두면은 이 점수를 내면서 쓰면 사주가 명리 분석의 안목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장간의 비중을 염두하지 않아 종격 분석에 문제가 있는 적천수인데 적천수 문제점이 뭐냐면 종격으로 파악한 것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러나 사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종격이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격이라는 것은 용신이 관항하기 때문에 사람됨이 총명하고 또 종격의 기운을 만나면은 아주 출중하게 성공하기 때문에 웬만한 상담가와에서는 거의 상담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종격은 염두를 하지 않고 일반격으로 파악하고 난 후에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 종격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격으로 보는 것은 우선 일단 우리는 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를 하나 땡기고 또 뒤로 땡기고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는 썸머타임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종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가 달라지면 종격이었던 사주가 일반격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종격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상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 적천수를 공부하다 보니까 전부 다 종격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제가 상당히 많이 해서 그 뼈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점수가 가령 점수가 0이 나와도 일간이 장간에 근을 두면 종격으로 가지 못하고 신앙명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살펴야 합니다. 가령 무기토일주라면 인목이 있으면 인중무토에 근을 두니 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하여 종격 판단에 신중을 기한다면 적천수 천민은 중통모감과 쌍벽을 이루는 명조 분석의 주출도처럼 완전한 명조 분석을 위한 가장 훌륭한 이론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가불타로 사주원장 무각 합장입니다.